자, 방금 보상하는 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고추, 감자는 여기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병충해 보상합니다. 다른 작물들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자, 네, 인삼은 인삼 작물에 대해서는 특정 이연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특별히 정해놓은 이연만 보장해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8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8개가 오른쪽 171페이지 보시면 8개. 자, 그 8개 제호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강태우 지배. 자, 지지는 없습니다. 얘는 지지는 보상 안 해. 인삼은 강태우 집에 화재만 보상해. 화재. 그죠? 강태우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살기 힘들겠죠? 더 폭폭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 먹은 거예요? 냉침 먹었어요. 이렇게 암기. 자, 강태우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폭폭합니다. 냉침 먹었어요. 얘가 총 8개. 침수, 냉해, 폭설, 폭염, 화재, 집중호우, 우박, 태풍, 강풍. 강태우 집에 화재, 지진 보상 안 합니다. 자, 멧돼지가 인삼을 다 해쳤어. 보상해 안 해요? 안 합니다. 조수에 없습니다. 강태우 집에 화재 일어났어요. 폭폭해요. 냉침 먹었어요. 자, 각각의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태풍, 일단 태풍은 뭐다? 태풍 주의보 이상이 발령되었을 때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합니다. 강풍은 바람이죠. 초당 14m 이상 바람이 불어야 보상합니다. 강풍. 그 다음 폭설이 있는데, 자, 여기 폭설, 눈이죠. 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즉, 대서주의보 발령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게. 자, 또는 대서주의보 발령 안 됐는데, 자, 눈이 왔어요. 새롭게 쌓인 눈, 신적설량이 5cm 이상의 눈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게. 자, 그 다음에, 자, 집중호우 가봅니다. 집중호우도 비가 많이 온 거죠. 그래서 호우주의보 이상이 발령되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게.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온 거잖아요. 근데 또는, 자, 또는입니다. 자,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의 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줍니다.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자, 침수. 비가 많이 온 거죠. 침수. 근데 몇 cm 이상 침수되어야 되냐면 15cm 이상 침수가 되었을 때 보상해 줍니다. 왜냐면 안에 뿌리가 썩어버리겠잖아요. 자, 그다음 우박. 우박은 신기하대요. 며칠 전에 우박 왔죠. 우리 2주 전에. 2주 전에 우박이 왔는데 우박이 진짜 완전히 크게 아주 하얗게 막 떨어졌어요. 이쪽 전라도 영암도 오고 그다음에 광양도 오고 그다음에 충청도 이쪽에 엄청 와버린 거야. 그리고 사과 지금 달려 있잖아요. 사과 감에 우박 피해를 지금 줘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또 현장에서 사과 피해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우박으로 인해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어쨌든 우박은 덩어리야. 덩어리가 내려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냉해 한번 봐보세요. 냉해. 여기 냉해. 냉해는 우리가 영하의 온도가 아니라 그랬죠. 영상 온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온도가 확 내려가 버려요. 찬기온.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온도가 있어요. 적정 온도가. 근데 예를 들어 12도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5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도 굉장히 작물이 성장하는데 어렵겠지. 그래서 그 냉해에 가보시면 출하 및 전역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냉해 피해에서 출하,
그다음에 저녁기. 자, 이 출하는 싹이 트는 걸 우리가 출하라고 그러죠. 잎이 하나 나오는 거, 싹이 트는 거. 자, 우리가 인삼 있죠. 인삼은 두둑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랑이 있고 또 두둑이 있고 이렇게 재배를 하죠. 그래서 이 두둑 높이가 15cm 올라와야 돼. 안 그러면 썩어버리니까 이거 침수되면. 두둑을 엄청 올려줘요. 인삼은. 두둑을 만들고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니까. 그러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인삼이 재배를 하죠. 인삼이 재배해서 여기서 잎이 나는 거잖아요. 잎이. 이렇게 잎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제 인삼이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삼이 꽃도 핍니다. 또 열매도 맺습니다. 근데 인삼은 자 여기서 이 나무가 이제 여기서 뿌리가 있고 인삼 뿌리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잎이 있잖아. 이 줄기가 나와서 잎이 열리잖아. 잎이 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을이 되면은 딱 져요. 이 잎이 계속 있는 게 아니야. 가을이 되면 또 다 져버려. 수그러들어. 다 낙엽이 지고.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또 다시 여기서 어때요? 봄이 되면 이제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봄이 되면 또 다시 거기서 이제 싹이 트죠, 싹이. 이 싹이 트는 걸 우리가 출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싹이 터서 또 다시 얘가 이제 줄기가 되어서 또 그 중에서 잎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잎이. 또 잎이 나와요, 이제 인삼 잎이. 그럼 이 잎이 나오는 그 시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저녁기라고 그래. 다시 봄에 나오고 또 가을에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계속 이제 해를 거쳐서 6년근 때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인삼을. 그러면 이 애들이 어쨌든 이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다도 영양분을 보내고.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서 이 잎이 시들어 버리면 피해가 심한 거지. 자, 그 피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냉이피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냉이피해 가보시면 출하 및 저녁기 중에 해당 지역의 밑줄 최저기온 0.5도씨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폭염 피해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밑줄 최고기온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자, 여름에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폭염 피해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때 잎이 몇 프로? 50%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폭염 피해 인정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땅속에 있는 작물은 폭염 피해는 별로 없겠잖아요. 결론은 그 잎이 피해를 보겠죠. 그럼 잎이 시들어 버리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양분을 못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 화재. 그래서 각각의 이 애들, 이 수치들 있잖아요. 이 수치들. 가로로, 작년에 물론 가로로 문제 나왔어요. 네, 이 수치들, 적정 기준들. 이걸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서 방금 했던 거 이제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있을 것이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가보시면 인삼이 다시 중복됐고요. 그 다음 175페이지 가보면, 자, 해가리비 썰은 방금 종합이라고 그랬어요. 자연재해, 저수해, 화재. 자, 177페이지 보장 기간을 좀 볼게요. 177페이지. 자, 먼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을 봅니다. 177페이지. 그럼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 마늘을 좀 먼저 볼게요. 자, 마늘은 종류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나눕니다. 마늘은 자,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 그 다음에 홍산 마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마늘을 하면 여러분 무슨 마늘이에요? 의성 마늘. 제일 비싸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의성 마늘햄. 그다음에 의성 마늘햄. 제일 비싸요. 아무튼 마늘 중에서. 그래서 주로 어디에가 주 생산지냐면
경상도 의성군이에요. 그래서 의성마늘이야. 그래서 의성마늘이라고 표현해. 의성마늘. 자, 얘들은 각각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품종이야. 품종. 즉 한 지역 마늘의 대표 마늘이 의성마늘인 겁니다. 좀 춥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럼 이쪽 남도 쪽. 남도 쪽 따뜻하죠. 그래서 난지역 마늘이야. 그럼 이 난지역 마늘의 대표 품종은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식당에서 많이 먹는 마늘이래요. 대서종, 남도종. 주로 우리가 많이 즐겨 먹는 것이 대서종 마늘, 남도종 마늘 많이 먹어요. 이쪽 남도에서 재배 많이 합니다. 이쪽 마늘 재배 주 생산지가 이쪽 남도 쪽은 우리 경상도의 창녕. 창녕 가면 온통 마늘이죠. 그리고 또 남해 쪽 가도 마늘 엄청 많습니다. 그쪽이 거의 다 대서종 마늘 심어요. 그리고 이 전라도 쪽에는 주로 어디 생산지냐면 공이 또 마늘 주 생산지고 그래요. 지금 엄청 다 거의 심었어, 지금 마늘. 그래서 싹이 지금 다 나 있어, 지금. 지금 지난주까지 마늘 가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늘 보험이. 다 파종하고 싹 나고 다 보험 가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마늘 가입 시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홍산마늘은 이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의 교잡이에요, 교잡. 이 마늘은. 두 개의 성분을 다 갖춘 거야. 이 홍산마늘이. 그래서 최근에 이 홍산마늘 재배를 충청도 쪽에서 엄청 했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봐요. 이 한지역 마늘과 난지역 마늘의 좋은 장점을 다 교합해서 만든 게 이 홍산마늘이에요. 그래서 홍산마늘도 굉장히 성분이 좋다고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러니까 주 재배 지역이 여기는 어디라고? 주 재배 지역이 의성군. 그 다음에 이 애들의 주 재배 지역은 방금 이쪽에 창녕. 주 재배 지역이 그래요. 창녕. 그 다음에 뭐 고궁, 뭐 신안 이쪽 남도 쪽이야. 이 남도종 근데도 주 재배 지역이 물론 남도종도 이쪽 전라남도 고흥 쪽도 많이 재배합니다. 근데 남도종의 주 재배 지역이 또 제주도가 이 남도종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생산지가. 그러면 이 한지역 마늘은 봄 가입 시기가 좀 늦어요. 왜냐면 날씨가 추우니까 이쪽은. 그래서 주로 이 한지역 마늘은 마늘 가입 시기를 한번 봐보면 우리 있잖아요. 마늘 보험 가입 시기. 마늘 보험을 언제 가입하냐면 이 애는 주로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에 보험 가입해요. 이 애들은. 우리가 보험 가입 시기가. 그 다음에 이 남도종 있잖아. 이 애들의 마늘 보험 가입 시기는 주로 언제 하냐면 10월 초에요. 10월 초에 주로 보험 가입을 합니다. 이 애들은. 근데 이 중에서 자, 제주도에서 남도종을 심잖아요. 그럼 내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 지역은 조금 더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애들은.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남도종은 주로 언제 우리가 마늘 파종을 하냐면 9월 초에 파종을 해서 이 애들은 9월 달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이 애들은. 주로.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전라도 아니요. 자, 창녕이라 해볼까? 창녕. 자, 여기 경상남도의 이 지역이 창녕군이야. 근데 여기도 똑같이 마늘을 난지형 남도종을 재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애들은 제 마늘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냐면 일단 여기 마늘 보험은 어떤 식으로 똑같아. 이 공통이야. 마늘은 먼저 계약자가 마늘 씨앗을 심죠. 파종합니다. 마늘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늘 싹이 나는 걸 갖다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현이 된다고 그래. 출현. 싹이 나는 걸. 그 다음에 이 출현이 된 다음에 우리가 마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가 싹이 났습니다. 그럼 농협에 가서 나 마늘보험 가입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 그럼 농협 직원이 마늘 농지에 또 갑니다. 갖고 현지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현지 조사해가지고 이 출연이 기본적으로 10아르. 자, 10아르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10아르는 용어가. 10아르에 3만 주 이상 출연이 되었을 때 마늘보험을 가입을 시켜줘요. 얘는 공통이에요. 3만 주 안 나오면 출연 안 시켜줘. 보험 가입 안 해줘. 싹이 안 나면. 농협 직원이 가서 반드시 현지 조사를 합니다. 이게 절차야. 이게 기본 절차. 그래가지고 이 10아르에 3만 주 이상 싹이 나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이 경상도 창녕군 남도정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방금처럼 계약자가 파종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파종하고 나서 가입 신청했어. 3만 주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그래서 가입을 한 겁니다. 언제 가입했냐면 지금 가입한다고요. 2023년도 내년도 것을 2024년도 마늘을 지금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이제 10월 달에 10월 초에 보험 가입했어요. 이미 10월 한 10일경에는 가입했어요. 이 계약자는 언제 가입했냐면 10월 10일 날 가입했다 할게요. 언제? 2023년도 내년도 것을. 그럼 이미 싹이 나 있어요. 상태가 지금 싹이 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험 가입하니까. 자, 그랬는데 언제? 갑자기 있잖아요. 10월 15일 날 비가 엄청 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싹이 난 마늘이 죽어버렸어. 그럼 계약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늘을 다시 심어야 되지. 즉 재파종 한 겁니다. 재파종. 마늘값이 비싸니까 마늘을 다시 심으면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줘요. 즉 이 마늘보험은 재파종 보험을 해줘. 근데 우리가 마늘이 싹이 나려면 최소한 언제까지 재파종을 해야 되냐면 10월 31일까지 우리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야. 11월 달에 내가 마늘이 죽어가지고 다시 나 마늘 심을래 그때는 또 안 줘. 그래서 그 기산점은 언제까지요? 재파종은 10월 31일까지만 우리가 보장을 해줘요. 자, 그러면 계약자가 다시 심었습니다. 아니면 재파종 없이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 마늘이 안 죽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늘은 언제 수확을 마무리하냐면 2024년 다음 연도 우리가 마늘은 겨울에 자라는 거예요. 다음 연도 우리가 수확은 언제 하냐면 수확 종료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우리가 마늘 보험은 딱 끝내버려. 마늘 보험. 다음 연도 우리가 주로 6월 달에 마늘 수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마늘이 있잖아요. 이 수확하기 전까지 갑자기 마늘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65% 이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계약자는 어때요? 경작을 포기해야 되죠? 그때 주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경작불능 보장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마늘은 보험금이 총 3개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마늘을 다시 심었다. 그럼 뭐 해주겠다? 재파종 보장해주겠다. 중간에 또 식물체가 마늘이 65% 이상이 피해 입었다. 그러면 계약자가 경작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수확기 때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수확량이 떨어졌어요. 그럼 뭘 보장해주겠다? 수확감소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을 해줍니다. 즉 마늘 보험금은 총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재파종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 그래서 보험의 시작은 일단은 이때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재파종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그해 10월 31일까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 재파종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경작불능이 가능하냐면 수확 개시 시점까지. 수확하기 전까지 식물체가 65% 고사했다. 경작불능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수학감소 보장 가보시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보험이 끝난다고요. 수학 종료 시점인데 다음 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애가 마늘 보험이야. 자, 이렇게 마늘 보험을 가입하는 것들은 자, 여기 다 이렇게 가입해. 다 이렇게. 자, 마늘은 그냥 이 보험기간 그러면 방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보수의, 화재. 뭐 특약이 있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얘는 그냥 보통 약관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의성 마늘이든 난지역 마늘이든 대서종이든 다 이렇게 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가입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보험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만 이 보험 가입 시기만 12월 말에 가입하냐 11월 달에 가입하냐, 즉 난지역이냐 한지역이냐의 보험 시기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단서 좋아.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라는 게 딱 특별히 또 나옵니다. 딱 제주도예요. 다른 지역은 안 돼, 이게. 자, 이 지역이 제주도야. 그리고 마늘 중에서 딱 꼬집어야 돼. 누구만? 남도종만 해당돼. 자, 이 지역에서 지금 제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이쪽 안 돼. 다른 지역은 안 돼. 제주도에서 남도종을 재배를 해요. 얘는 언제 파종한다고요? 9월 달에.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정도 빨라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9월 달에 파종을 하고 보험을 한 9월 한 15일경에 보험 가입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10월 달에 보험 가입하는데 얘만 9월 달에 가입을 합니다. 한 달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데 그러면 9월 한 10일경에 보험 가입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 9월 한 20일, 한 9월 28일경에 아니 예를 들어서 자, 보험 가입을 9월 10일 날 가입했다 해봐. 근데 갑자기 언제 9월 28일 날 똑같이 호우가 왔어.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거죠. 마늘이 피해 입은 거야. 그럼 그때 계약자는 또 뭐 하게 된다? 재파종을 한 거야. 재파종. 보장해야지. 보장해줘야 되겠죠? 자, 보장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늘이 잘 자라다가요. 마늘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 근데 갑자기 언제? 10월 25일 날 마늘이 뭘로 인해서 이때도 비가 엄청 왔네요. 65% 이상이 고사해버려. 그러면 다시 계약자는 뭘 포기해요? 경작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계약자는 또 뭘 신청할 수 있냐면 경작불능을 신청할 수 있어. 아니면 자, 마늘이 그냥 잘 자라. 그러면 나중에 언제까지? 2024년 수확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뭐예요?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보장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마늘보험은 똑같아. 6월 30일에 끝나는 거예요. 마늘보험은. 다만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보험 전 기간 하나로 원통으로 끊었는데 이 제주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9월 달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자, 여기서 시작 스타트해서 언제까지? 자, 이 기간, 예를 들자면, 자, 이 기간을 제가 10월 29일이라는 숫자 하나 쓰겠습니다. 이 기간을 별도의 이 계약자가 특약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특약을. 여기다 특약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특약이 끝나면 바로 보험 언제까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뭘로 넘어가냐면 그냥 보통약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특별약관과 보통약관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이 특별약관이 없어요. 근데 이 제주도에서 남도종을 재배하는 이 보험만 별도로 특별약관이 있어. 그럼 이 특별약관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마늘을 9월 달에 마늘 파종하면 그것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어요. 10월 달에만 파종한 거에 대해서 10월 달에만 보험을 판매했어. 9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9월 달에는 보험을 아예 안 팔았어. 근데 제주도에서는 남도종을 항상 9월 달에 우리가 마늘을 파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보험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9월 달에 마늘을 심은 농가들은 9월 달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 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왜? 보험 가입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9월 달에 항상 마늘을 가입을 한다. 아니 마늘을 심는다. 9월 달에 피해 입었으면 9월 달에도 보상을 받게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9월 달에도 그러면 보험 가입한 마늘 파종한 마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별도로 여기다 특약을 하나 건 거예요. 특약을. 그 빨리 이 기간을 갖다 특약을 하나 설정을 해줘. 그러면 얘가 결론은 이 계약자는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조기 파종 특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붙이는 거예요. 조기 파종이라는. 그러면은 얘는 이 계약자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조기 파종 특약과 보험이요. 특약과 그냥 보통 약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구성. 계약자가 이 조기 파종 특약이라는 건 선택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9월 달에 피해를 보험 가입은 해. 근데 대신에 9월 달에 피해가 입었으면 나 보상 받을래라고 계약자가 특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나 그냥 9월 달에 피해 입어도 나 보상 안 받을 거야. 그러면은 특약 가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 자, 이 지역이 제주도야. 그리고 품종이 남도종을 재배해요. 그랬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뭐가 해당된다고요? 조기파종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파종 특약. 그럼 조기파종 특약이 끝나면 바로 보통약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기파종 특약의 보험 기간을 한번 봐보시면 이상 어쨌든 자, 이 날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계약을 체결했죠? 시작이.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일단 보험이 시작됐죠. 그리고 자, 이 특약 기간 제가 10월 29일 날짜를 임의적으로 제가 선택을 하나 했습니다. 이 10월 29일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 날이에요. 이날. 의성군에서 의성 마늘을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 첫날이야. 이 10월 29일이라는 것은. 의성 마늘 보험 가입을 하기 시작한 첫날.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써준 이 10월 29일. 이 10월 29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의성 마늘을 계약자들이 보험 가입하기 시작한 첫날이라. 자, 그 말을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써졌냐면 177페이지 두 번째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 24시 바로 이 말이야. 여기 제가 임의로 준 이 숫자 10월 29일 이 숫자 한지역 마늘이잖아요. 의성 마늘이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그래서 자, 만약 의성군에서 올해 몇 년도 2024년도 마늘 보험을 이제 우리 공고하겠잖아요. 계약자들한테. 자, 언제부터 보험 가입합니다. 라고 안내 문자 다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2024년도 마늘을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보험 가입 시기입니다. 라고 안내 문자 다 보내요. 이 보험 가입. 이때만 마늘 보험 가입하는 기간이에요. 라고 안내 문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숫자, 이게 이제 보험 첫 가입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10월 29일은 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조기파종 특약기간 만료기간이에요. 조기파종 특약 만료기간. 그래서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방금 제가 숫자 줬던
10월 29일. 근데 이 10월 29일이라는 용어는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 24시까지 딱 끝나버려. 특약 기간이. 자, 그리고 나서 일반 보통 약관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약관은. 보험 기간이 얘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다. 또는 남도적 마늘이다. 그러면 얘는 보험이 특약하고 보통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마늘은 그냥 뭐 특약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그냥 보통 약관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냥. 특약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보험 기간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마늘인데 제주도야 또는 남도종이야. 그럼 여기에서 방금 저기요 조기파종 지금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조기파종 특약 기간은 방금요 즉 보험은 계약 체결이 24시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난다? 한지역 마늘 보험 상품 최초 판매 개시 24시에 끝내는 겁니다. 그럼 방금 제가 예시 우리는 지금 보험을 2023년 9월 10일 날 제가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럼 언제 끝난다? 2023년 10월 29일 24시에 특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약 기간 안에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보험사고가. 즉 마늘이 심었는데 마늘이 죽었어. 그럼 언제 사고가 났냐면 9월 28일 날 이 계약자가 뭐 했다? 재파종을 했다. 마늘을 다시 심었어. 돈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보험금을 재파종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이때는 뭐라고 쓰냐면 조기파종 보험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용어를. 방금 재파종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보험금 이름을 조기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해. 용어를. 자, 그리고 또 언제 10월 15일 날 65% 이상이 고사했어요. 그러면 뭐 준다고요? 계약자가 뭘 신청할 수 있다?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 신청할 수 있다고요. 경작불능 보장해준다. 근데 10월 15일 날 아무런 사고 나지 않았어. 다음 연도까지 그대로 마늘이 정상적으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 2024년 6월 달에 수확을 하려고 봤더니 수확량이 떨어졌어. 그러면 계약자한테 뭐 줘야 돼요? 수확감소 보험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뭘 보장해준다? 수확감소 보장해주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이해하시겠나요? 자, 얘가 지금 케이스 1이에요. 얘가 케이스 1.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가 있을 수 있겠죠. 보험을 똑같이 가입해놨어. 다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이 2023년 언제 9월 10일 날 보험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 특약기간은 언제다? 특약기간은 10월 29일 날 특약이 끝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조기파종 특약기간이에요. 자, 이 특약이 끝나면 바로 뭘로 연결한다? 보통약관 연결돼요. 이 기간은 보통약관이 됩니다. 근데 이 보통약관은 2024년 6월 30일 날 끝나는 거예요, 보험이. 이 마늘보험, 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첫 번째 케이스는 언제? 이 특약 기간 안에 사고가 다 발생된 거야. 특약 기간 안에. 특약 기간 안에 9월 28일 날 이 계약자가 재파종했습니다. 그리고 특약 기간 아닌 10월 15일 날 마늘이 65% 이상 고사했습니다.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 줍니다. 근데 경작불능 보험금 처리하지 않았어요. 수확기 때 수확량이 떨어졌어요. 수확감소 보험금 줍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자, 똑같아. 9월 28일 날 계약자가 재파종 한 거야. 그럼 이때 돈 줍니다. 무슨 돈 준다? 조기파종 보험금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특약 기간 안에 마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언제 죽었냐면 보통 약관 기간 안에 죽은 거야. 그럴 수 있겠잖아요. 보통 약관에 다음 연도 뭐 4월 달에 냉해피 엄청 심하게 입었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또 다음 연도 겨울철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폭설로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특약 기간이 아니라 이 보통 약관 안에 기간에 식물체가 마늘이 65% 이상 죽을 수 있겠죠. 언제 죽었냐면 2024년 1월 10일 날 눈이 엄청 왔어. 폭설로 인해서 65% 이상이 고사해서 계약자가 뭘 신청했냐면 경작불능 신청했어. 돈 준다 안 준다? 준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경작불능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작불능 처리 안 했어. 안 죽었어. 언제? 2024년 수학기 때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6월달에 수확량 조사했더니 수확량이 떨어졌어. 그때 무슨 돈 준다? 수확 감소 보험금 줍니다. 케이스가 1, 2야. 지금 케이스가 서로 달라요. 지금 사고가 언제 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파종 기간 안에 특약 기간 안에 계약자가 재파종했다. 그때는 무슨 돈 준다? 조기파종 보험금. 그 다음에 또 특약 기간 안에 식물체가 65% 죽었다. 그러면은 경작불능 보험금 줍니다. 근데 보통 약관 기간 안에 65% 이상 고사해도 똑같이 뭘 준다? 경작불능 보험금 줍니다. 둘 다 수확기 때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확감소 보험금 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할게요. 자, 교재 177페이지에서 가보시면 교재 177페이지. 자, 마늘만 골랐습니다. 마늘에서 보면 체리에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 즉 마늘에만 있는 겁니다. 마늘. 자, 오른쪽 보장 개시.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그 다음에 그 하단 두 번째 조기파종 특약 가보시면 자, 마늘인데 뭐에만 해당된다? 남도종. 그럼 이 남도종 조기파종 특약의 보장 기간은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지역 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 갑니다. 중간에 마늘 계약 체결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수확 개시 시점. 그 다음에 뒷장 178페이지. 자, 수확감소 보장 마늘 계약 체결이 24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마늘은 이듬해 6월 30일. 일단 보험은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험금을 좀 봐보면 바로 연결해서 보험금으로 갑니다. 자, 먼저 189페이지 가보시면 자, 189페이지. 자, 여기. 자, 여기가 지금 제주도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어디 보험에 그 예시를 들었었냐면 경상도 창녕군이라겠죠? 자, 마늘을 거기도 똑같이 무슨 마늘 재배했다고요? 남도종 재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얘는 언제 보험 가입한다? 10월 달에 가입을 해서 언제 끝나냐면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끝나는 아까 방금 예시해드렸죠? 자, 이 지역에서 자, 10월 달에 언제 10월 31일 안에 마늘을 재파종했다. 그럼 그때 보험금 준다겠죠? 자, 그 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파종 보험금이라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재파종 보험금. 그럼 자, 이때 재파종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마늘을 다시 심은 거야. 그럼 체리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 주냐면 35% 줍니다. 그리고 용어가 뭐라고 나왔냐면 표준 출현 피해율. 지금 189페이지 체리에 표준 출현 피해율 이렇게.
189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하게 되냐면 표준 출현 피해율. 표준 출현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자 봐봅니다. 거기 공식이 기본이 3만주. 방금 제가 전자에 그랬죠. 우리가 마늘보험 가입할 때 기본 10 아래에 얼마 출연이 돼야 된다고요? 3만주 이상 출연되었을 때만 보험 가입시켜줘. 그러니까 항상 이 농지는 3만주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그 뜻이야. 그래서 3만주 분의 3만주 마이너스 출현 주수. 얘가 바로 피해율이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거예요. 지금 방금 마늘을 보험 가입을 언제 했냐면 10월 10일 날 보험 가입한 거야. 가입 당시에는 무조건 우리가 10 아래에 3만주 이상 출연이 되었다는 전제 조건이라겠죠? 자 그랬는데 언제 사고가 났냐면 10월 20일 날 사고가 났어. 10월 20일. 근데 뭘로 인해서? 호우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이 가서 이제 계약자가 뭐야? 이거 재파정해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서 이제 조사를 한 거야. 먼저 재파정 하기 전에 피해 상태를 가서 여러분이 봤어. 가서 봤더니 여러분이 손해평가 조사를 한 거야. 가서 봤더니 10 아래에 몇 주가 지금 남아있냐면 18,000주가 남아있어. 지금. 그 18,000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갔더니 출원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야. 18,000주는 피해 안 입은 거예요. 그럼 계약자는 몇 주를 더 심어야 되는 거예요? 3만주 이상을 충족을 해줘야 되니까 12,000주 이상을 심어줘야 돼 계약자는. 그래서 계약자는 반드시 이때 재파종을 12,000주 이상으로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자는 12,000주 재파종 했을 거 아니에요? 12,000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자 3만주 분의 3만주 마이너스 출연 지금 몇 주 출연돼 있다고요? 18,000주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래서 18,000주를 빼게 되면은 결론은 3, 4, 12, 12,000주. 40% 피해 입은 거잖아요. 결론 몇 주 보상해 주는 거예요? 12,000주 보상해 주는 거예요. 12,000주 다시 심었으니까 그 값을 주는 거예요. 이 12,000주 피해율을 갖다 우리는 영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준 출연 피해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를. 표준 출연 피해율. 그래서 기본 자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기본 35%를 깔아줍니다. 근데 35%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계약자가 마늘 심은 것만큼만. 그게 몇 프로 심었다? 40% 심었다 그 말이에요. 40% 피해 입었으니까. 항상 3만주 이상으로 충족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계약자가 만약에 여기 12,000주 심어야 되는데 9,000주밖에 안 심었어. 돈 안 줘. 3만주 이상으로 갖고 있어줘야 된다. 자, 이 돈을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재파종 보험금. 자, 이거 이해됐나요? 재파종 보험금. 자, 그 다음에 이 창령에서 똑같이 언제요? 언제? 이 창령 똑같이 언제 이 사고가 터졌냐면 다음 연도 2024년 2월 5일 날이요. 엄청 추웠어. 냉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 고사했냐면 냉해로 인해서 65% 이상 고사해버린 거야. 그럼 계약자는 무슨 돈 저기 할 수 있다고요? 경작불능 보험금. 그래서 자 여기 이 계약자 경불보험금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경불보험금 구하는 공식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아. 벼에서. 또는 복분자에서. 즉 경작불능 보험금 항상 공식 같습니다.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그럼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야. 했을 때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우리 일정 비율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테즈가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188페이지에서 N쪽 그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비율 188페이지 중간에 N쪽 있잖아요. 몇 프로? 45% 줍니다. 42%, 40%, 35%, 30% 준다고 했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고정돼 있다고 그랬어. 경작불능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 항상 공식이 같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그 일정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45%, 42%, 40%, 35%, 30%에 고정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창녕군은 이렇게 보험금을 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학기 때 수학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학하면서 보험금을 주고. 그럼 다시 여러분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제주도로 좀 와볼게요. 제주도로. 자, 제주도로 왔어. 근데 제주도로 왔는데 이 계약자는 자, 뭘로 가입했다고요? 이 계약자는 지금 자, 제주도로 왔어. 자, 제주도로 왔는데 방금처럼 남도종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예요. 그리고 보험 가입은 다 이렇게 해놨어. 지금 여기 이렇게 가입했는데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있다고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그럼 케이스 1이라는 것은 지금 언제 사고가 다 났냐면 이 두 가지 사고가 즉 재파종과 경작불능 사고가 다 언제 일어났냐면 조기파종 특약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특약기간 안에. 그 다음 케이스 2 있잖아요. 케이스 2는 이 조기파종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조기파종은 특약기간 안에 일어났죠? 조기파종은. 그죠? 근데 경작불능은 다음 연도 특약기간 일어난 게 아니야. 경작불능 언제 일어난 거예요? 경작불능은 보통약간에 일어난 거예요. 사고가. 보험사고가. 얘는 경작불능은 보통약간에 일어난 거예요. 둘이 좀 비교하라는 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즉 N쪽 케이스 1은 둘 다 조기파종도 아니요. 재파종도 그 다음에 경작불능도 다 특약기간에 일어난 사고. 근데 케이스 2는 재파종은 특약기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경작불능은 다음 연도 보통약간에 일어난 거야. 그냥 돈이 틀리기 때문에 돈이. 그럼 이때 자 어쨌든 자 이 조기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조기파종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거기 가봅니다. 거기 교재. 조기파종 특약 보험금은 똑같아.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다만 얘는 방금 재파종 보험금은 35%였잖아요. 얘는 몇 프로밖에 안 주냐면 25%밖에 안 줘. 즉 재파종 보험과 조기파종 특약의 차이점. 얘는 사고가 빨리 났기 때문에 조금 줘. 그리고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자, 표준 출연 피해율은 똑같아 공식. 3만 주분의 3만 주 마이너스 출연주 수. 얘는 공식 똑같아요. 자, 조기파종 보험금. 자, 재파종과 조기파종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재파종 보험금은 35%. 조기파종 보험금은 25%. 자, 그럼 이제 재파종, 조기파종 다 끝났어. 이제. 어쨌든 조기파종 보험금이라는 것은 제주도고 남도종 여기서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조기파종 특약기간 안에 재파종을 했다. 그러면 그때 주는 돈을 조기파종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신에 35%가 아니라 25%만 줍니다. 끝. 자, 그 다음 이번에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 줄게요.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주려고 하는데 공식은 항상 똑같다고요. 경불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뭐 준다? 일정 비율을 준다고요. 일정 비율.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작불능 보험금이 그해 10월 15일 날 식물체류가 경작을 포기하는 것과 다음 연도 가서 경작을 포기하는 것은 계약자는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었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주지만 조기파종 특약 기간에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사고가 다 나버렸잖아. 그럼 돈을 다 안 주겠지. 보험회사 사장님도. 그래서 특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작불능 보험금은
머리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조금밖에 안 줘. 그 말이에요. 돈 정상적으로 다 안 줘. 깎아. 경작불능보험. 그럼 그 경작불능보험을 깎는데 몇 프로 주냐 했을 때 189페이지에 제일 하다. 그게 바로 조기파종 특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 비율이에요. 방금 자 여기 경작불능보험금의 항상 일정 비율은 똑같다고요. 정상적으로 나갈 때 몇 프로? 45%, 42%, 40%, 35%, 30% 주는 거. 이게 정상이라고요. 얘가 보통 약관에 일어났을 때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주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조기파종 특약기간 안에 경작불능이 발생해버렸다. 그때는 깎는다고. 정상 안 준다고. 몇 프로 주냐면 봤더니 얘가 몇 프로 또 시작합니까? 자, 28% 줍니다. 아니. 25%. 자, 몇 프로 주냐면 자, 25% 줍니다. 그 다음 또 몇 프로예요? 25%, 또 28%, 30%, 32%. 이게 원래는 45%준 거는 32밖에 안 줘. 그리고 42%준 거 30밖에 안 줘. 40을 28%밖에 안 줘. 35를 25밖에 안 줘. 30을 25밖에 안 준다. 엄청 조금 주는 거지. 왜? 사고가 빨리 나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이 숫자를 암기하셔야 되겠잖아요. 얘는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많이 주긴 주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성의 청바지 사이즈 연상하면 쉬워버려. 사이즈가 25야, 25야, 28이야, 살쪄. 더 이상 살찌면 안 돼. 자, 이렇게. 사이즈, 여성 청바지 사이즈를 28부터 시작을 해봐요. 25부터. 좋아, 싫어, 막 가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한번 놔도 이거 L시면 그대로 가보면. 자, 봐보세요. 여기 보험 가입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2층 가입을 이렇게 다 해놨잖아. 했을 때, 자, 여기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짜리야. 그 당시에. 그리고 내가 보험에 가입한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짜리였냐면 15%짜리였어. 그리고요, 각각 조사했을 때요, 출연 주수가, 재파종했을 때요, 당시에 출연 주수가 12,000주였어. 얼마에? 10R에. 그럼 계약자는 다 18,000주를 지금 다시 심었다는 소리가 되겠잖아요. 그러겠죠? 그럼 이제 보험금 줘볼게요. 자, 이때. 자, 이 계약자가 9월 28일에 재파종했습니다. 돈 줘야 되겠지? 자, 이때 이 돈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기파종 보험금. 그럼 조기파종 보험금은 1,0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준다고요? 조기파종은 25%. 0.25 곱하기 자, 표준 출연 피해율. 자,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주 분의 3만주 마이너스 출연주수 몇 주? 12,000주. 18,000주 재파종했습니다. 3618에서 표준 출연 피해율이 60%. 그래서 얘가 0.6. 하긴 얘가 무슨 돈이다고요? 이 돈을 조기파종 보험금. 자, 조기파종 보험금.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표준 출연 비율. 표준 출연 비율은 3만주분의 3만주 마이너스 출연주수. 됐나요? 자, 그럼 또 경작불능 보험을 줄게요. 65% 이상 고사했다는 전제. 자, 여기서 경작불능 보험금. 자, 1,000만 원 곱하기 특약 기간 안에 발생을 했어요. 자, 자기 부담이 15%짜리야. 그럼 몇 프로 준다고요? 30%. 자기 부담이 지금요. 이제 자기 부담 15%짜리 내가 보험 가입했어. 그럼 조기파종 특약 기간 안에 경작불능 보험금 몇 프로 준다? 30%. 그 박스 지금 169페이지, 18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자기 부담 15%짜리일 때는 30% 준다. 그래서 여기가 0.3 하게 되면은 300만 원.
경작불능 보험금이 3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로 와봐요. 자, 케이스 2. 자, 9월 28일 어쨌든 특약 기간 안에 똑같이 조기파종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 똑같이 1000만 원 곱하기 25% 줍니다. 그리고 자, 표준 출연 피해율 60% 같죠. 어차피 전제 조건이 같으니까 0.6. 그래서 이 돈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조기파종 보험금. 그리고 자, 다음 연도 10월 10일 날 65% 이상 고사했습니다. 그럼 계약자한테 경작불능 보험금 줄 거예요. 그럼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은 자,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곱하기 자, 똑같이 자기 부담이 15%일 때 정상적인 경작불능 보험금이 몇 프로다고요? 42%. 0.42 하게 되면은 420만 원이 경작불능 보험금. 해서 봐보시면 특약기간 안에 사고 나냐, 보통약관 기간에 사고 나냐에 따라서 이 지급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약관 기간에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작불능 보험금이 나갑니다. 특약기간 안에 발생했을 때는 일단 금방 끝나보니까 계약자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라도 막 마늘 심은 지 얼마 되도 안 해서 사고 싹 나버리고 로타리 치겠다. 보험금 다 주겠어요. 조금밖에 안 주지. 왜냐면 계약자가 조금밖에 노고가 안 들어갔잖아. 인건비도 그리고 약값도 계속 앞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개념인 거예요. 마늘만 조기파종 특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디 때문에? 제주도 때문에. 이쪽에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가입 안 해. 방금 그냥 심플하게 10월 달에 가입해서 다음 연도 6월 30일 끝나. 그 기간 안에 마늘을 재파종했다. 재파종 보험금. 자, 마늘이 65% 고사했다.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기 때 수확량이 떨어졌다. 수확감소 보험금.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네, 제주도만 조기파종 보험금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 189페이지 잠깐 읽을게요. 자, 보시면 자, 마늘 일반적인 동네입니다. 즉 보상하는 재료 시바르당 출연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주는 돈을 재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재파종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이때 표준 출연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3만 주분의 3만 주 마이너스 출연주수. 그 다음에 자, 조기파종 보장 특약은 보험 목적에 있어서 자, 제주도 지역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남도종 마늘입니다. 그다음 지급 사유 가보시면 한 지역 마늘 최초 보험 판매 개시 24시 이전에 즉 특약기간 종료 이전이라는 소리죠. 이전에 보상하는 재료 시바르당 출연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월 30일 이전 시바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주는 돈을 조기파종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조기파종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표준 출연 피해율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약기간 안에 식물채 피해율이 거기 아래 한 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 24시 이전에 즉 특약기간 안에 보상하는 재료 식물채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뭘 붙인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그럼 이 일정 비율은 제일 하단 32%, 30%, 28%, 25%, 25% 줍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자, 수확기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때 수확량이 떨어졌다. 그때 주는 돈을 갖다 뭐라고 표현한다? 수확감소 보험금. 그럼 수확감소 보험금은 가피이자. 피해율은 평수 및 평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마늘이야.